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오브젝트 디텍션의 RCNN 모델에 이어서 오버핏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버핏의 이제 부제목은 Integrated Recognition Localization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twork 라고 해서 CNN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모든 태스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버핏이랑 RCNN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큰 차이점이자 이제 오버핏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자면 기존의 RCNN에서는 각각의 지역을 2000여 개의 윈도우로 나눠서 모든 지역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CNN을 돌린다 라고 하지만 이 오버핏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딱 한 번의 CNN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줘가면서 피처맵으로부터 리전을 탐색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미지넷 그 오브젝트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에서 천여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분류해내는 CNN 구조를 적용하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컨브넷을 사용하는 장점 중 하나가 이제 픽셀 단위로부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카테고리를 뱉어주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컨브넷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오브젝트의 크기가 이미지넷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적용되는 많은 데이터셋에서는 이미지의 크기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 오브젝트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면서 탐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케일을 다양하게 줘가면서 탐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지역을 탐색할지 그 뷰잉 윈도우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다르게 판별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윈도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탐색을 잘하는 윈도우를 찾아내는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가면서 학습을 시킨다는 게 방금 말했다시피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바꿔가면서 예측을 하면서 학습을 시켜서 정확한 오브젝트를 딱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논문의 제목을 보다시피 리코그니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이 인터그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CNN 구조로부터 뱉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와 좀 유사하게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제시되고 있는 모형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이 있는데 이 모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다시피 사람 얼굴 그리고 사람 얼굴이 아닌 다른 이미지가 이게 들어갔을 때 특정 매핑 함수 G를 통해서 저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매핑이 되었을 때 이 점에 이 페이스에 대한 매니폴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매니폴드 밖에 있는 점들은 이제 얼굴이 아니다 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이제 페이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매핑되어 있는 페이스 매니폴드 안에서 이제 어느 위치에 매핑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의 포즈까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선행 연구로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 이제 목적이라고 하자면 오브젝트의 경계선 예측을 학습하는 이제 새로운 딥러닝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프레딕션들을 합쳐서 어떤 박스 여러 개의 이제 탐색할 박스들을 합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샘플 앞에서 RCNN에서 얘기한 그 네게티브 샘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의 샘플에 대한 학습 없이도 성능 형성이 되도록 이제 새로운 딥러닝 접근법을 제안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성능을 매우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제 네게티브 샘플을 쓰지 않고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향상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CNN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을 세 가지 태스크를 모두 하는 통합된 엔드-투-엔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따로, 뭐 디텍션 따로 이렇게 개별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보다 세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이렇게 학습을 한 이 본 논문의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뒤에 실험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원래 이미지에는 이렇게 가수, 사람이라는 이렇게 라벨이 할당되어 있어요. 할당되어 있는데 특정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런 분류 모델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탑5의 5가지 탑5 그럴듯한 이제 라벨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방식을 맞추는 방식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는 5번의 추적을 하는 건 똑같긴 한데 이제 그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 이 박스를 맞추는, 실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유사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박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 50% 이상이라는 건 앞선 RCNN에서도 말했다시피 겹치는 부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IOU 값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태스크고요. 그리고 이제 디텍션의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엄청 유사해요. 엄청 유사한데 이제 이미 아예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0개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클래스를 맞추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학습시켰는지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대회에서 나왔던 그 DCNN 구조, 크리처브스키가 제시한 이 모델 구조에서 차용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 차용을 해와서 이미지넷 2012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배치 사이즈나 뭐 방식 같은 거를 조금 변경해서 본 논문만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플링한 리전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라는 건데, 이거 뒤에서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만의 이제 버전으로 어큐레이트 버전이랑 패스트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에 대한 테이블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다르게 구성한 이유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필터 사이즈가 다르고, 이렇게 필터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 사이즈를 다르게 둠으로써 이제 본 이미지를 얼마나 더 많이 보존을 할지 안 할지, 많이 보존을 하게 되면 이제 어큐레이트한 모델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고, 패스트 모델은 이제 듬성듬성하게 빨리빨리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모델의 학습 속도를 증진시키면서 정확도를 약간 트레이드오프식으로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큐레이트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에 있어서 성능이 한 2% 정도밖에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거의 2배 가까이 쓰여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제 CNN을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CNN을 이제 고정된 인풋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56x 256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어느 정도 이미지의 손상이나 비율의 손상이 일어나긴 하겠죠. 그랬을 때 이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221x 221 크기로 추출한 5개의 랜덤 크롭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 박스가 이제 221 x 221이라고 했을 때 이 본 256의 크기에서 임의로 5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박스를 만들고 그 5개 대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서 총 10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테스팅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뷰를 이용해서 보팅을 하게 되면 영상에 이렇게 잘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무시가 되기도 하고 연산량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컨버넷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컨버넷이라는 게 방금 말했다시피 고정된 픽스드 인풋 사이즈, 고정된 크기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좀 저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본 논문 오버핏에서 제시한 방법이 멀티스케일 댄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멀티스케일 댄스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본 논문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이제 2차원으로서 좀 더 잘 이해되기 쉽게 풀어보고자, 이 스케일 2, 본 논문에서도 스케일 2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스케일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5, 이 풀링을 거치기 전에, 거치기 전에, 이 사이즈 있잖아요. 20x 23에 얻은 이 피처맥. 여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플로우를 얘기를 하자면, 인풋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이 컨버넷을 거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스케일 댄스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풀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매핑을 하게 돼서 총 마지막으로 클래시파이어 맵 사이즈를 얻어내는 이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 20x 23이라는 피처맥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세로 20이고 바로 23일 때 어떻게 이제 풀링을 거치면 6x7 곱하기 3x3으로 바뀌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x3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도 non 오버래핑하게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3x3을 non 오버래핑하게 여기서 할당을 하게 되면 총 세로는 3, 6, 18에서 총 6개가 3x3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도 마찬가지로 뒤에 두 칸이 남고 7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6x7이라는 게 먼저 상정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의 빨간색에 대해서 3x3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네모가 5개가 의미하는 게 여기 5개, 그러니까 이렇게 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3x3에 대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총 9개가 만들어지죠. 이 생성된 9개는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이 3x3이랑 하나도 겹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x7개에 대해서 3x3으로 풀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된 값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매핑을 통해서 이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인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줄어드냐, 이 클래시파이어는 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5x5의 인풋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5x5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본 6x7 여기서 제시된 6x7 있죠? 6x7에 대해서 5x5의 모양으로 여기서 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x5가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간다고 쳐서 이제 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총 2x3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에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x3인데 이 각각의 박스마다 아까 슬라이딩을 했던 3x3의 위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C가 붙은 이유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별로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를 얻어내서 그거에 대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리설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대해서 다양한 조건을 주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모델, 어큐레이트 모델이 있고, 그리고 뒤에 테이블에 나오지만 스케일이 1부터 6까지 있는데 그 스케일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 콜 스트라이드랑 파인 스트라이드가 있는데, 콜스는 이제 슬라이딩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인 스트라이드는 방금 3x3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이동하면서 9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내용,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싱글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 하나를 이용한 것보다 멀티 스케일을 이용한 것들이 훨씬 에러가 좋아지고, 그리고 파인 스트라이드를 한 것이 콜 스트라이드를 한 것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패스트보다 어큐레이트 모델이 더 좋아진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피티션에서 실제로 얻은 성능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본 논문인 오버핏이 이제 IRSVRC 2013 2013 중에서 이제 컴피티션 중에서 얻은 이 패스트 모델이 14.2%로 이제 탑5를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만들어낸 모델이 조금 더 0.6% 성능 향상을 시켰다. 포스트 컴피티션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컨버넷이나 슬라이딩 윈도우를 해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14x14가 이면지가 주어졌을 때 컨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 그 다음 풀링을 해서 또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5x5의 이 클래시파이어 매핑을 통해서 딱 하나의 1x1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아웃풋을 만들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이미지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스케일링을 해서 16x16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끝에 이제 2x2로 아웃풋을 멀티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뭐 다른 면에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기존 이미지의 특징을 4배로 아웃풋 자체 값이 4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먼저 이제 Generating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 박스에 대한 프레딕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서 학습했던 이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에서 이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리그레이션 네트워크를 변경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5층 레이어 5층에서 얻은 피처맵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똑같고, 그리고 거기까지 학습되어 있는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이 좀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특정 채널 값들을 얻게 돼요.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값에서 4가지 채널 값, 이 4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각 윈도우별로 이제 박스의 위치들을 뱉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박스 위치랑 여기서 얻은 박스 위치랑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드 박스, 원래 이미지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제 오브젝트가 담긴 바운드 박스, 그걸 타겟으로 해서 이제 리그레서가 좀 더 정확한 박스를 찾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50% 미만으로 겹치는 박스는 애초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능 향상이라든지 시간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프레딕션들, 박스들을 어떤 식으로 합치면서 하나의 박스, 이런 다양한 박스들 하나의 박스를 딱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스가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곰이라는 클래스가 할당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할당이 되게 되면 여기서 리그레서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박스들 값, 이 박스들 위치에 대해서 이 곰이라는 클래스를 나타낼 수 있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 이 곰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박스일수록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박스들을, RCN은 그냥 좀 리전, 셀렉티브 서치에서 리전 합치는 거랑 조금 유사한데,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박스를 점점 합치게 돼요. 그래서 이 스코어가 매우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치 스코어가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합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박스, 예를 들어서 이 박스와 바로 옆에 있는 박스, 이 두 박스가 매치 스코어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합친 박스가 이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컴퓨터 스코어가 증가한다. 그러면 좀 더 이 합쳐진 박스가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박스를 점점 합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딱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박스가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실험한 결과인데 이 실험은 이미진의 2012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여기서도 스케일을 다양하게 바꿔가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SCR이랑 PC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SCR은 싱글 클래스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하는 거고, 그다음 PCR은 펄 클래스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100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한다. 네, 따로따로 계산해서 리그레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펄 클래스를 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학습만이 필요한데 이렇게 1000개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학습들이 너무 진행이 돼서 이 모델 자체가 좀 언더피팅 되고 좀 적절한 클래스에 대해서 적절한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맨 밑에 PCR의 경우 매우 성능이 제일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R일수록 좀 좋은 성능이고 스케일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ILSVRC 12와 13에 대한 결과인데, 네, 12와 13에 대한 결과인데, 이 2013에 나갔을 때 이 오버핏이, 4스케일의 SCR 이 모델로 나간 건데,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매우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디텍션 분야인데, 디텍션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엄청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앞단의 모델이랑 모든 웨이트를 공유하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하자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 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 네게티브 이그샘플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게티브 이그샘플로 학습을 하는 그런 튜닝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ILSVRC 12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시스템으로 이 13의 디텍션 컴퓨테이션에 나간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도 아까 다시 말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디텍션 컴퓨테이션에 나간 결과에서 프리시전 부분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타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13 ELS VRC 대회에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부분만 따로 위에서 고안된 모델보다 훨씬 좋은 1위를 기록을 했고 그 디텍션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되게 이번 논문이 의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멀티스케일의 개념이랑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의 접근법을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모두 학습하는 컴포넌트에 효과적으로 적용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산량이 RCNN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면서 연산량에서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도 그 고정된 크기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어서 좀 왜곡되거나 정보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오브젝트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를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 대해서 유사한 이제 그런 확률 값에 기반을 해서 합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설계할 SPP넷이나 나중에 나올 페스트 RC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핏에 대한 발표도 마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SPP 넷인데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해서 그 모델에서는 이제 앞에 제가 소개드린 RCNN이랑 오버핏과는 다르게 임의의 크기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고정된 크기의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엄청 다양한 수준의 그 윈도우 풀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이고 좀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SP넷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